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고, 그게 지금 법사위에 가 있고, 그거를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격적으로 보류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뭐 이 청문회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그 탄핵소추안을 냈다가 이제 특히 그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울산지검 대변 사건, 뭐 이 부분이 이제 뭐 거의 허위로 밝혀지다시피 했죠. 뭐 지금 본인이 이제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이성윤 의원을 고소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명을 거론했던 그 서영교 의원도 고소를 했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가 이 탄핵소추안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뉴스타파의 그 편향된 보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언론에서도 그런 거를 하나하나 도대체 뉴스타파라는 곳이 어떤 편향된 보도를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냈는가 좀 분석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그 전에 뉴스타파 보도를 한번 이화영 판결문과 그 안부수 판결문이 뭐 그 이재명 그 전 대표가 그게 완전히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제가 한번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편향된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역풍이 우려된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긴급 보류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쟁점은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이제 이성윤, 서영교 이런 의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면책특권 문제입니다. 이성윤 의원은 이제 면책특권을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근데 국회에서 그 직무상 행한 발언, 이게 이제 면책특권이죠. 맞습니다. 6월 14일 법사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이런 거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일단 그 범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그럴 경우라도 2007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요, 면책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발언을 할 당시에 이성윤 의원이 울산지검 이 대변 사건의 그 주인공이, 장본인이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아니다, 딴 검사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서도 이런 질문을 공수처장한테 했다. 그러면 이건 면책특권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 판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건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쟁점은 이성윤 의원이 6월 14일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이 무조건 면책특권, 그건 아닙니다. 이제 그 앞으로 경찰이 조사를 해가면서 이성윤 의원이 알고도 박상용 부부장검사, 이 사람은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공범이니까. 그 했던 사람인데 일부러 박상용 부부장검사를 여기 끌어들였다, 이거를 만약에 경찰이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사건이 2019년 1월 뭐 8일인가 뭐 그때 있었다는 건데, 이때 그 이성윤 그 지금 의원은요, 아마 검찰국장, 이 당시에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고요. 그 이후에 7월에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런저런 보고를 받거든요. 뭐 이런 것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찾아보면 아마 그 당시 이성윤 의원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울산지검 대변 사건에 관한 보고를 보고서 형식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만약 그게 나온다 그러면 알고서도 했다, 이렇게 충분히 기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됩니다. 이게 다 면책특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딱 걸렸다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 6월 14일 법사위에서 한 정도의 수준 얘기를 6월 17일에 장윤선의 뭐 취재 편의점인가 하는 유튜브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약간 더 걸릴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래서 그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이 그 진행자가 계속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성윤 의원한테.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박상용 검사라는 이름은 거기서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검사냐고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 여기에는 뚜렷하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면서 뭐 책상을 걷어차고 뭐 싸우고 뭐 난장판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진행자가 그 누군지는 확인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목된 검사가 있었고 똥 검사 저 아니에요 라고 올렸다라고 얘기하더군요. 확인은 안 됐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똥 검사 저 아니에요 라고 올렸던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지목이 된 거 아닙니까? 지목된 검사가 있었고 그 사람이 저 아니에요 라고 올렸다. 그러면 검찰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 대목에서 결국은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올린 거거든요. 그게 저 아니에요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박상용 부부장 검사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자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화영 수사검사가 관여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화영 수사검사가 박상용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성윤 의원이 그 똥검사 저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검사가 엉뚱한 수사관을 압수수색했고요. 또 그 검사 관련해서는 이화영 술판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똥검사라는 사람이 이화영 수사검사다. 고로 박상용이다.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이거를 또 여기서 또 한번 확인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가 됐다. 그 다음에 또 진행자가 어디서 알았는지 아마 이거는 사전에 이성윤 의원하고 진행자하고 그 방송 유튜브를 하기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올렸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똥검사 저 아니에요 라는 거를 카톡 프로필에 올렸다고 아마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근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성윤 의원한테 질문하니까 이성윤 의원이 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나온 거죠. 카톡 프로필에 저 아니에요 라고 올린 그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사건의 장본인이다 하는 걸 이성윤 의원이 이 유튜브에서 다 확인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유튜브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튜브 발언에 의해서 딱 걸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진행자가 그 카톡 프로필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것도 이성윤 의원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부분을 긍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군지 결국은 이제 다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유튜브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걸로 보면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딱 걸린 이성윤이라고 제가 제목을 다룬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뭐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해서 이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근데 이제 이 명예훼손은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건대는 전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보건대는 그 목적은 있어 보인다. 그 다음에 그게 박상용 검사라는 사실을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이름만 얘기 안 했을 뿐 사실상 박상용 검사라는 걸 확인해 줬다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자 데일리안이라는 매체를 보면 이제 법조계에 이게 만약에 유죄로 입증이 되면 어느 정도 그 형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할 때 이게 이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의원의 범죄 혐의점이 명백하다고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벌금형 정도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정도 가지고 징역형은 안 하는 모양이죠. 그렇게 이제 그 보도가 됐던데, 글쎄요, 뭐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 결국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 이 부분에 대한 쉴드를 치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뻔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공표해서 망신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이성윤 의원의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게 아마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하는 거를 그 유튜브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